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가슴속에 추억을 품고 삽니다.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가슴이 아린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든 오래 기억된다는 것은 그 추억을 만들었던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청호 500리길 중 4구간의 추동습지 보호구역 쪽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풍경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기억도 조금 꺼내보겠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의 주소는 영상 뒤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추억이 머물었던 그 장소를 5년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청호 500리길 중 4구간 하면 슬픈 연가 촬영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대청호를 끼고 한 골짜기의 강을 건너가는 시간은 한참 걸립니다. 눈으로 보기엔 가까운 것 같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을 촬영하는 지점과 앞에 보이는 풍경의 나무가 있는 장소 아래를 가는 길은 멉니다. 산책 삼아 걸어간다고 하지만 가면서 드문드문 촬영도 해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일행은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서 오랜 시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슬픈 연가 촬영지가 그 다음 골짜기에 있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촬영하기로 합니다. 4구간의 호반 낭만길 주차장과 추동습지 앞의 대청호 오염관리소 사이의 작은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일출이 없는 흐린 날씨여서 천천히 장비를 챙겨 촬영 장소를 찾아갑니다. 대청호에 물이 많이 말랐을 때 여러 번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은 물이 많았습니다. 농사철에 물을 쓰고 가물기라도 하면 눈에 확 띄게 물이 줄어드는 표시가 납니다. 나무를 좋아한다는 것은 홀로 우뚝 선 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많이 외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굳어서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우뚝 서야 하는 사람일 거라 혼자 생각해 봅니다. 대청호에서 이 나무를 봤을 때 부연 안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젓이 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의 부재를 본 것 같은 마음속의 사진을 찍어봅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마음으로 본 것을 카메라에 옮겨 담아 봅니다. 때마침 파란 하늘이 구름 사이로 조금씩 보입니다. 구름이 껴도 파란 하늘이 보여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잔잔한 호수에 반영이 생깁니다. 제 모습을 호수에 반추해 보는 지혜를 나무는 진작부터 지니고 있었나 봅니다. 푸른 호수에 나무의 반영이 생기고 구름이 지나가고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즐거웠던 때는 오래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꺼내보아도 여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럿이 모여서 다니면 안 되는 지금의 시국에서는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풍경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풍경이 기본으로 있어야겠지요. 그 풍경 중에서 으뜸으로 삼고 싶은 피사체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피사체가 어떻게 무엇과 어울릴지 생각합니다. 세로로 길게 촬영해야 할 풍경이 있고 가로로 길게, 그러니까 파노라마 형식으로 촬영해야 할 풍경이 있습니다. 이번 풍경은 파노라마가 좋습니다. 좌우로 길게 늘어진 대청호의 호수와 흙과 만나는 지점의 띠도 이채롭고 좌우로 늘어선 숲과 커다란 나무가 풍경 속에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방법은 삼각대 수평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평은 삼각대 헤드 부분을 보면 녹색의 물방울이 동그랗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수평이 기울어지면 물방울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지요. 삼각대의 다리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볼헤드와 삼각대를 연결하고 움직이지 않게 조여놓은 패닝 고정 다이얼을 약간 풀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볼헤드를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촬영을 하기 전에 뷰파인더로 한번 좌우로 돌려봅니다. 원하는 사진이 제대로 수평이 맞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합니다. 호수의 파노라마는 물과 하늘의 경계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촬영을 할 때는 양쪽 끝 부분이 5분의 1 정도 겹쳐지게 찍어야 포토샵에서 제대로 파노라마가 됩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좁으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겹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당히 겹쳐 촬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파노라마 샷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이 겹다. 파노라마 촬영은 파노라마만 전용으로 촬영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서 한결 쉬워졌습니다. 카메라를 세로로 장착하라고 한 이유는 어차피 여러 장을 찍어서 이어 붙일 예정이니까 아래 위의 풍경을 더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작게는 서너 장에서부터 10장 정도 찍어서 이어 붙이면 파노라마가 됩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컴퓨터에서 작업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의 이미지 용량을 조금 적은 것으로 사용을 하면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합쳐서 다시 한 장의 이미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으로 촬영하면 과대한 용량으로 인해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작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파노라마 작업하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은 이미지 하나를 대용량으로 촬영하고 그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아래 위를 잘라내고 파노라마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든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파노라마는 넓은 풍경을 한정된 포맷에 다 넣을 수가 없을 때 사용하거나 평범한 풍경이지만 넓게 보이고 광활해 보이도록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파노라마는 시원하고 아득하게 먼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 그 풍경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면 될 텐데 너무 오랫동안 마음으로만 다녔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담아놓고 오래 기억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내가 다가갈 때도 가만히 있고 내가 멀어질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찾아갔어도 여전히 나무는 가만히 있습니다. 흰 구름 뭉치를 솜사탕 마냥 나무에 매달고 나무는 혼자서 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사람들이 나무 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작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를 흔들거리며 그동안 잘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2월 하순 대청호에서 보낸 오전 나절은 오래전 추억에 푹푹 절여진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나무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